뉴스앤피플 2부 출발했습니다. 2부의 첫 번째 코너는 엄선한 뉴스. 엄선한 뉴스의 김민선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입니다. 무디스가 미국의 정부 부채와 재정 적자 등을 이유로 국가 신용 등급을 하향하면서 우리나라의 재정 상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던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주세요. 네, 연합뉴스가 대선 기획 기사로 올린 내용인데요. 관계부처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는 1,175조 2천억 원이었습니다. 네. 국내 총생산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46.1%를 기록했는데요. 2016년 34.2%에서 8년 만에 10포인트 넘게 뛰었습니다. 네. 자세한 국가 채무를 살펴보니까요. 2016년에서 2018년까지 600조 원대였고요. 네. 2019년에는 723조 2천억 원에서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면서 2020년에는 846조 6천억 원, 그리고 2021년에는 970조 7천억 원으로 굉장히 크게 늘었습니다. 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5년에서 2072년 장기 재정 전망 보고서에서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매년 상승을 해서 2040년에는 80%, 2050년에는 100%를 넘어서고요. 2072년에는 173%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네. 비기축통화국인 한국의 재정 상황이 이 정도로 악화가 된다면 국가 신용등급 하락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번 대선에 출마한 주요 후보들이 저성장 시대를 돌파하겠다면서 대규모 재정 투입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던데 정작 재정 건전성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빠져 있다는 지적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재명 후보는 정부 재정 지출 구조 조정과 총수입 증가분을 통한 공약 재원 조달을 제시했고요. 김문수 후보는 기존 재원을 활용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두 후보 모두 세수 증대는 없이 정책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거죠. 후보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경제 성장과 재정 사업의 선순환 구조를 이루지 못한다면은 재정 적자는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대외 신인도 악화로 이어지면서 장기적으로 한국도 미국처럼 국가 신용 등급 강등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돌파구를 찾아야겠습니다. 네. 자, 시흥 흉기 사건의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어제 오후 주민들이 불안에 몹시 떨어야 했던데요. 조사 결과 나왔죠? 네, 2명을 살해하고 2명을 흉기로 다치게 한 이른바 시흥 흉기 사건의 용의자인 중국 동포 차철남이 최초 신고 약 10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네. 수배 전단을 배포하고 공개 수사로 전환한 뒤 차철남 검거에 성공한 경찰은 긴급 체포 후의 범행 배경을 지금 집중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네. 경찰에 압송되면서 경제적인 문제였다라는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네네. 취재진들이 물어봤어요. 피해자들이 사망한 것에 대해 어떻게 할 말이 없냐 했더니 마음이 아프다. 사람이 죽은 건. 근데 죽었잖냐. 이렇게 태연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미 죽었지 않냐. 네. 경찰은 차철남을 대상으로 오늘 새벽 4시까지 1차 조사를 벌였고요. 범행 과정이 차츰 확인되고 있는데요. 네. 차철남은 조사 과정에서 중국인 남성 50대 A씨 형제를 살해한 범행 동기는 12년 전 빌려준 3천만 원을 갚지 않아서 범행을 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네. 차철남은 A씨 형제의 시신을 그대로 방치해둔 상태에서 어제 편의점 점주 60대 여성 A씨 그리고 자기 집 건물 주인 70대 남성 B씨도 흉기로 각각 공격을 했고 달아났는데요. 이 두 사람에 대한 범행 동기는 자신을 험담하거나 무시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예. 차철남이 살해에 사용한 둔기는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는 등 지금 범행 과정이 속속 밝혀지고 있는데요. 네. 현재 60대 여성 A씨와 70대 남성 B씨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요.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네. 오늘 중으로 경찰은 차 씨에 대해 살인 혐의 등을 적용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심적으로 뒤틀린 상태에서 누구도 제어해 주실 수 없는 네.
그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자, 다음 소식. SKT 해킹 사태와 관련해 최태원 SK 회장 고발건 수사를 착수했다는 소식이네요. 네, 맞습니다. 경찰이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최태원 SK 회장과 유영상 SKT 대표이사 등 경영진에 대한 수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네. 서울 남대문 경찰서는 오는 21일 유 대표와 SKT 보안 책임자들을 고발한 법무법인 대륜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를 할 것이다 라고 네. 밝혔는데요. 네. 대륜은 지난 1일 유 대표 등이 이용자 정보 관리에 소홀히 했다며 이들을 업무상 배임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네. 남대문 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최 회장과 유 대표를 고발한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관계자도 오는 23일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해킹 배후로 중국의 해커 조직이 거론되고 있다고요. 네,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고 배후에 중국 해커 단체가 지목됐는데요. 어제 대규모 중국의 해커 조직이 여기에 악성 코드를 심고 오랫동안 해킹하려고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다크웹 같은 곳에서 굉장히 비싼 값에 거래되고 있다고 해요. 네. 개인정보 활용하면 금융거래 등 정말 다양한 거래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해킹이 일어나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네네. SK텔레콤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을 우선 해커가 공격하면 막는 게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오랫동안 몰랐다는 게 문제여서 여기에서 책임을 회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대한민국 모든 기업과 기관들이 해킹될 수 있는 상황에 놓인 만큼 국가 차원에서 강력한 해킹 방지 대책을 좀 수립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무서워요, 진짜. 좀 어제도 저 카드 배송 기사입니다 하는 전화가 딱 왔어요. 그래서 받자마자 끊었어요. 잘하셨어요. 아니, 카드 배송 기사가 저한테 전화할 일이 없으니까요. 자, 마지막 소식 궁금하네요.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한국 고유의 사찰 음식이 국가 무형유산으로 지정이 됐다는 소식입니다. 네. 국가유산청은 19일 살아있는 것을 죽이지 않는다는 불교의 불살생 원칙과 생명 존중, 절제의 철학적 가치를 음식으로 구현을 해서 고유한 음식 문화를 형성했기에 사찰 음식을 국가 무형유산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단, 각 사찰마다 다양한 조리법이 있고 스님을 중심으로 사찰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집단 전승 체계를 이루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 네. 특정 보유자나 단체를 인정하지는 않는 공동체 종목으로 지정을 한 겁니다. 그렇군요. 국가유산청은 사찰 음식에 대한 학술 연구, 전승 활성화 프로그램 등 적극적인 지원으로 국가 무형유산으로서 가치를 국민들과 함께 공유해 나간다는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사찰 음식 좋아하세요? 담백해서 좋아합니다. 네. 저는 물론 여러